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전 최종 검토를 위한 지역 정치권 간담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1차 가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통합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열린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간의 3차 간담회,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1차 가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로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가안으로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한다.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1차 가안일 뿐 오는 27일 마지막 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통큰 지원책에서 교육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학군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간다. 다만 통합시장이 조정할 수가 있다. 통합교육감이. 그리고 교육공무원 신분보장은 보장한다. 이번 달 말 발의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간의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해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캐스퍼가 전 세계 66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수요도 증가하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추가 증설과 함께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형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차체를 용접하고 조립 라인에 들어선 차체는 조금씩 차량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도착한 생산 라인의 마지막에서는 시간당 26.7대의 완성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캐스퍼가 인기를 끌면서 근로자들은 한 달 평균 3번의 주말 특근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스퍼를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 매니저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에 대한 열정과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서 만들어진 캐스퍼는 지난해에만 5만 8천여 대.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차량 인도까지 1년 이상 대기 기간이 발생하자 회사 측은 설비 확충에 나섰습니다. 오는 5월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신규 인원 50명에 대한 채용 절차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생산량이 29.5대까지 증가해 올해 생산 목표 6만 1,200대를 달성하고 오는 2028년이면 누적 생산량이 3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노사도 안정시키고 품질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앞에 놓여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적 생산량 35만 대를 기점으로 지난 2019년 노사 민정이 작성했던 사회적 합의서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고 주간 2교대를 위해서는 현대차에서 받는 위탁 생산량도 연간 8만 대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광주형 일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총파업에 나서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지역 예술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열린 광주예술고 학생들의 작품전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예술 꿈나무들에게까지 문턱을 낮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작가 개인전과 공연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넓힌 시즌 예술인 사업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문화전당의 지역 협력 사업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먼저 지역 미술인 전용 전시 공간인 복합 전시칠관을 새로 조성해 문을 엽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작가들을 위해서 한번 평면 회화를 좀 특화시켜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도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이제 7관으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오는 3월부터 이곳에서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시작한 시즌 예술인 사업엔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 폭이 더욱 확대됩니다. 국제 창제작 레지던시 공모에 지역 작가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은 창조적 역량으로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이끄는 역할도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과 미디어아트 플랫폼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관광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당도 좀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함께 가자, 문화예술에서의 동행이라는 것들이 아마 올해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엔 ACC를 비롯한 문화예술기관과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ACC 방문객은 359만 명으로 개관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400만 명을 목표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과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에서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천원 백반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개인 사비로 식재료를 지원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에서 최근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수두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올해 1월 2주차 기준 수두 발생은 29건으로 1주차 대비 4건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29건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수두는 급성 미열과 함께 전신에 가려운 발진성 수포가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최근 3년간 광주 수두 환자의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이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은 한전이 전기시공업체와 모 공조 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전기시공업체가 맡은 공사 구간에서 지상 개폐기가 고장이다, 정전 사고가 났다며 하자 처리 금액 6천여만 원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체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가 제16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이끌어갈 시민사회단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며 참여할 시민단체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로 16회를 맞은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오는 5월 13일부터 열립니다.